충성! 저는 오늘 6.25 때 태극기에 혈서를 쓰고 이빨을 깨물어서 혈서를 쓰고 학도 의용군 지원할 때 심정입니다.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6.25 국가유공자 옷을 입고 나온 겁니다. 지금 전투입니다. 지금 오늘 8월 15일인데 두 가지예요. 해방 직후에는 8월 15일 행사를 좌파들은 남산 신사터 거기서 행사를 하고 우파는 동대문 운동장에서 8.15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가행전하면서 서로 막 충돌하고 유혈 사태가 벌어지고 그래서 좌익들은 울지로를 가고 우익은 종로로 행진하도록 이렇게 해서 충돌을 모면했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8월 15일인데 한쪽은 좌파들의 8월 15일, 한쪽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8월 15일입니다. 좌파들의 8월 15일은 광복절이라고 합니다. 우파들은 건국절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게 작년에도 내가 얘기한 건데 왜 건국절과 광복절이 왜 틀리느냐. 광복절이라는 것은 북한의 종북사관입니다. 지금 북한의 사관으로는 남한은 국가가 아닙니다. 일제 식민지 침략에서 해방된 광복만 맞았지 아직 독립을 못했습니다. 왜?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과 동시에 미제국주의의 침략 아래서 지금 미제국주의의 식민지 하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방을 해야 될 해방의 대상입니다. 국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이 국가이고 남조선은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북한의 종북사관이에요. 그러니까 광복절만 있지 일제에서 해방되는 광복절만 있지 아직 독립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문재인도 광복절 경축사로 하면서 정부 수립이라고 말했지 대한민국 독립이라는 말을 일부러 안 합니다. 그래서 정북 세력들은 태극기를 인정하지 않고 애국가를 인정하지 않고 저희들 행사할 때는 한반도 기표를 놓고 님을 향한 행진곡을 부릅니다. 이건 북한의 국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동서남북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덮어놓고 광복절 합니다. 이거 치욕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괴뢰 정부 미식민지하에서 지금 아직도 신뢰하고 있는 광복만 됐지 해방만 됐지 아직 독립하지 못한 독립이 안 됐다는 겁니다. 우리 입으로 광복이라는 말을 한다는 건 대한민국의 주권을 부정하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 입으로 광복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이걸 도대체 몰라요. 복통이 터질 노릇이에요. 대한민국의 혜택을 다 받으면서도 대한민국을 국가로 인정하죠. 그리고 또 태극기를 들고 또 애국을 한대요. 이게 웃기는 얘기야. 우리는 몸의 나라라고 대한민국 독립을 인정하는 건국절을 외쳐야 됩니다. 몇 년 전에 이곳에 앉아있지만은 몇 년 전에 8.15 행사할 때에 시애틀 한인회에서 그때 건국 몇 주년인가 그때 건국 몇 주년 기념시라고 배너를 갖다가 코안에 갖다 붙였습니다. 그때 타코마 한인회에서 주관을 했는데 타코마 한인회에서 다 준비했는데 나오더니 이게 뭐야? 확 뜯어버려. 건국이 무슨 놈만 말아빠지 건국이나 이거야. 난 8월 15일만 되면 정말 피가 거꾸로 떨고 정말 내가 피를 토할 정도예요. 역사관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역사를 뒤집어 엎는 나라 치고는 망하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오늘 광복절 행사는 저기서 했습니다. 해방된 건 확실하니까. 그러나 광복보다 더 큰 거는 건국절입니다.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건국, 대한민국 독립을 세계만방에 선포했고 UN 127개국이 연달아서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주권 정부로 다 독립을 인정하고 독립을 다 UN이 다 승인을 했습니다. 당당한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다
독립국가를 승인한 독립국가입니다. 그런데 아직 독립국가 행사를 못하고 있어요. 오늘 문재인 8.15 광복 72주년 경축 기념사를 내가 어제 유튜브를 받아가지고 가만 들으면서 하나하나 다 분석을 했습니다. 이 공산주의는 사탄주의입니다.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의 본질과 사탄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사탄의 본질은 거짓말쟁이요 말장난입니다. 창세기 3장 보세요. 다 먹으라 하더나 말을 살살 바꿔가다가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 다음에는 먹는 날에는 너도 하나님과 어리세요. 이게 공산주의의 본질이고 이게 사탄의 본질입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용어 하나하나를 껍데기는 우리와 똑같은 용어를 사용하는데 알맹이 DNA를 싹 바꿔 끼워가지고서 저희들의 용어로 사용합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요. 민주는 저들이 민주나 우리나 똑같은 민주를 사용하는데 저들이 사용하는 민주는 알맹이를 빼버리고 저희들의 알맹이를 집어넣었어요. 뭡니까? 조가통일입니다. 저들의 민주주의는 조가통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박근혜 정부 때 문교부 장관이 국사국정교과서 편집 지침을 내리면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라. 민주주의가 지금까지 그냥 통용하는데 저희는 저희 민주주의 이쪽에서는 우리 민주주의를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걸 확실하게 하자. 자유민주주의 자유 두 자를 넣어라. 난리가 났어요. 종북 종교적 발견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 저희들은 인민민주주의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이 자유자가 들어가면 저희 민주주의가 다 죽는 거예요. 이렇게 말 한마디가 하늘과 땅, 천국과 지옥같이 남과 북이 똑같은 용어인데 어떤 용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하늘과 땅, 천국과 지옥으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오늘 문제의 연설한 거를 일일이 다 분석해서 내가 딱 레로를 만들어가지고 다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만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촛불혁명으로, 혁명이라는 말 안 하세요. 촛불의 세력으로 이 촛불이 뭐냐면은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이 저희들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독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넘어 말라빠진 독립이 건국이야. 그때 1919년에 이미 독립을 했어. 그때 건국을 했어. 근데 무슨 놈의 건국이 또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의 성립적으로는 세 가지입니다. 주권, 영토, 국민입니다. 상해 임시정부 주권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거는 영토도 없고 국민도 없는 빈 껍데기. 이건 독립운동을 위한 구심점으로서 만들어진 거지 국가가 아닙니다. 정부가 아닙니다. 임시정부에 그래서 반드시 임시자라는 말이 붙습니다. 임시라는 거는 진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저희들의 정통 건국으로 알고 남한은 해방만 되고 건국은 1919년에 건국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건국이라는 것과 광복이라는 것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오늘 여기서 첫 마디가 더 나오는 게 뭐냐면 오늘 촛불혁명으로 새로 건설된 이 오늘의 대한민국은 상해 임시정부 1919년에 상해 임시정부의 독립정신을 촛불 세력이 실현했다. 무슨 얘기가 됩니까? 촛불 세력은 상해 임시정부의 독립정신을 실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사용되는 말이 뭐냐면은 이게 오늘 처음 나온 말이에요. 국민주권 안에 프롤레타리아 혁명, 인민주권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바꿔가면서 지정일과 내가 전부 들으니까 정말 치가 떨리고 소름이 끼칠 정도 이건 완전히 조파 통일에 마치 김정은이의 신년연설 같은 얘기예요. 껍데기 모르면 무심코 다 평범하게 다 들어 넘어갑니다. 속을 휘뚫어 보면 무시무시한 칼이 그 속에다 들어있어요. 무시무시한 독이 들어있어요. 그럴싸한 말로 위장을 해서 저희들은 적화 통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로 촛불혁명은 곧 상해 임시정부의 독립정신을 실현한 것이다. 그 독립이란 뭐냐? 적화 통일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3.1 정신 촛불 집회와 촛불 이 정권하고 3.1 운동 정신하고 일치시켰습니다. 촛불하고 상해 임시정부, 정통성, 촛불하고 또 3.1 운동 일치시켰습니다. 3.1 운동이 뭐냐? 오늘 촛불혁명은 진짜 독립운동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독립 안 했어요. 진짜 독립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3.1절하고 촛불 집회하고 일치시켰습니다. 촛불 집회하고 상해 독립운동하고 일치시켰습니다. 이런 날조 거짓말들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는 촛불혁명을 독립운동으로 완전히 역사관을 바꿔놓습니다. 촛불 이거는 마치 3.1운동과 같은 독립운동이다. 우리나라가 아직 독립을 못했다. 우리는 미국에 종속돼 있는 식민지다. 이런 말들은 안 해요. 난 속을 꿰뚫어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촛불혁명, 3.1운동과 같은 상해 임시정부와 같은 독립정신으로 우리나라의 진짜 독립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운동이라는 거예요. 인민민주주의 혁명운동을 이렇게 그럴싸한 말로 바꿔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을 할 때마다 박수가 우리같이 터져나와요. 이 멍청이 좀비들이 이게 대한민국을 오르게 만든 거예요. 뭔 소리인지 모르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참 피가 거꾸로 들어서 내가 그걸 다 정말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첫째는 큰 틀로 먹고서 하나, 촛불 이거로 상해 임시정부, 촛불 이거로 3.1 독립운동, 촛불 이거로 새로운 독립운동이라는 겁니다. 정리가 됩니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결론은 독립 개념을 새롭게 해서 새로운 독립 정신을 찾자. 그건 뭡니까? 조과 통일이에요. 남북 조과 통일돼야 진짜 독립한다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은 독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 평화협정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 두 번째 큰 주제는 평화협정을 통해서 이건 남북이 서로 합의하는 평화협정을 통해서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이걸 뭐냐면 월남망한 시나리오를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나 북한이나 월남망한 시나리오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월남이 어떻게 됐나? 파리 평화협정, 우리 전쟁하지 말자. 미국하고 월남하고 파리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이제 전쟁하지 말자고 했으니까 미군이 주도할 이유가 없어요. 평화협정 사인했어요. 그 멍청이가 평화협정을 뭔지도 모르고 사인했어요. 그러니까 미군이 더 이상 싸우지 말자고 사인했으니까 우리 이제 철수한다. 50만의 미군이 철수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월맹이 그냥 다 먹어버렸어요. 똑같은 시나리오를 이제는 우리는 휴전입니다. 휴전이라는 전시 상태입니다. 잠깐 대포 쏘는 것만 막아준 임시 멈춘 거지. 지금 전쟁 상태가 휴전입니다. 휴전협정을 항상 불안정한 언제 김정일이가 그랬어요. 누가 먼저 대포를 쏘고 미사일 쏘든지 책임이 없다. 이건 전쟁 중이기 때문에 누가 미사일 쏘도 책임이 없다. 왜?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김정일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하지 말고 평화협정을 맺어서 우리 영원히 전쟁하지 말자는 평화협정을 맺자. 이게 북한이 노리는 핵과 미사일의 목적입니다. 빅딜을 하자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바로 이걸 주장하는 겁니다. 남북 합의에 의한 민주적인 영원한 평화체제를 구축하자. 이거는 반국가적인 능지처참을 해도 박근혜 탄핵의 1000만 배보다 더 엄청난 거예요. 대한민국을 북한에 갖다 바치자는 얘기입니다. 이걸 뭔지도 모르고 박수를 열심히 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제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갔다가 또 이제 껍데기 붙여야 되니까 한미동맹은 우리가 같이 간다. 한미동맹은 같이 간다. 그러나 우리의 평화를 동맹국에 의존할 수는 없다. 우리 자신이 평화를 만들어서 지켜야 된다. 이게 문재인이가 트럼프하고 만나서 하는 내가 평화에 대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가 있다. 나한테 맡겨봐라. 이건 남북 화해를 통한 평화협정을 체결했다는 얘기입니다. 껍데기는 한미동맹,
속으로는 한미동맹을 와해하고 북한하고 한 통속으로 만들어서 조카 통일을 하겠다는 이게 문재인의 속셈이요. 정부 세력들의 속셈입니다. 겉으로는 한미동맹 말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이거다 쉬웁니다. 물론 오늘도 그랬어요. 강력한 국방력을 더 키워가지고 우리의 국방력을 가지고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면서 동시에 남북 간에 회담을 하면서 하자. 그 뭐라 하냐면 김대중 노무현 때 남북 간에 서로 화해하고 사이좋게 지낼 때는 이런 핵 미사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미사일 쏠 수준이 안 됐습니다. 그때는 핵을 가지고 실험할 수준이 안 됐습니다. 이걸 가지고 국민을 속이는 거예요. 그때는 겨우 핵을 연구하고 있고 미사일을 연구하고 있는 수준에 대해서 미사일 쏠 수준이 못 되고 핵을 실험할 수준이 못 돼서 조용한 거고 돈이 없어서 개발을 못 해서 조용한 건데 우리가 돈 퍼다 줄 때는 그런 도발이 없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와서 남북 간에 오이사 조치를 해서 딱 이렇게 막아놓으니까 이렇게 위험이 오는 거야. 책임은 남한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북한의 이런 핵과 미사일과 남한의 아시아에 이런 위기를 가져온 것은 바로 보수 정권의 책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은 같이 간다. 그러나 우리의 평화를 동맹국에 맡길 수는 없다. 우리가 우리의 평화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뭡니까? 문재인 정부가 주도권을 잡고 남북 평화 통일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 평화라는 것은 저가 통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현 시국을 잠깐 말하면서 지금 일촉즉발의 전쟁의 위기 속에 있다. 그러나 전쟁은 한반도에서 절대로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 어떤 상황이 되든지 절대로 전쟁은 있을 수 없다. 한국 정부의 승인 없이는 절대로 전쟁이 일어날 수 없다. 여기 한마디 보충하겠습니다. 미국은 이미 문재인 정부를 내놨습니다. 버렸습니다. 우리가 6.25 어떻게 6.25 났나 하면 지금 전 세계는 일미나티 프리메이슨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검은 세력이 전 세계를 그냥 줄럭줄럭 반죽을 하고 있어요. 6.25도 그렇고 모든 세계의 큰 사건, 1차 대전, 2차 대전, 6.25 전쟁, 프랑스 혁명, 소비에트, 볼셰비키 혁명 전부 다 이놈들 장난입니다. 이게 어떻게 터졌냐면 일미나티의 거물급 피신조가 아시아의 2차 대전 이후에 아시아의 방어선을 긋기를 한반도를 제외하고 일본, 대만, 필리핀도 방위선을 소위 에티슨 라인이라고 해서 국무장관 이름 따가지고 에티슨 라인이라고 하기는 기신조가 했는데 타이틀은 에티슨 국무장관 이름으로 에티슨 라인을 딱 꽂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이제는 한반도는 미 방위선에서 밖에 있구나. 그래서 합동작전이에요. 그게 쳐들어오라 이거예요. 대만 핏장 열어준 겁니다. 너희 쳐들어와도 우리는 손 안 된다. 그래서 김일성이 맘 놓고 땡길 물고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미국도 그놈들이 다 움직이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새벽 5시에 찡 전화 받았습니다. 북한이 남침했다. 개새끼들. 단 3초 만에 트루만의 이런 명령은 생각할 여유도 없이 누구 군 수뇌부하고 의논하거나 어떤 수뇌부하고 의논할 틈도 없이 단 3초 안에 단 3분 일본에 조달하고 있는 미군을 당장 퇴출해라. 왜? 지원군에 가는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그 바람에 띵 소장이 대전에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제 고생을 했지만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트루만을 생각할 틈도 없이 그냥 입을 먼저 나가버리게 만들어가지고 한국의 6.25가 그나마 지탱이 됐고 그 전선을 이게 좀 지연시킬 수 있었고 지원부대가 시간을 벌어준 겁니다. 그 다음에 메가던전 상륙작전 6.25 때는 탱크를 몰고 물리적인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피해간에 눈에 보이는 전선이 있었습니다.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이고 어디서 경계라고 하는 전선이 확실했습니다. 마지막에 낙동강이 사활을 거는 전선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메가도가 허리를 자르고 인종 상륙작전에서
이 판을 완전히 깨고 뒤엎어놨어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전쟁은 이렇게 해서 이길 수 있으나 지금은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안 맡고 잡히지도 않고 모양도 없고 색깔도 보이지 않는 사상과 이념 전쟁으로 대한민국을 완전히 먹어버렸고 청와대를 완전히 다 먹어버렸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의 70 내지 80%를 몽땅 새빨갛게다 물들여놨습니다. 꼭 붕어빵 같아요. 어쩌면 꼭 같은 소리 하는지 세뇌 교육받은 사람처럼 그럴 수가 없어요. 미국에 있는 사람이나 한국에 있는 사람이나 내가 기른 자식 같은 한국에 있는 애들이나 여기서 내가 기르고 있는 자식 같은 애들이나 젊은들을 어쩌면 그렇게 한 자리에서 세뇌 교육받고 꼭 같은 붕어빵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거 사람이 못합니다. 사탄의 영이 들어가면 사탄의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완전히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맹종하는 좀비가 되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바로 이것이 문재인이가 대한민국 정권을 강제로 찬탈한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국민의 정신과 영이 완전히 종북 빨개 사탄의 영으로 완전히 감염이 돼서 사탄의 바이러스로 완전히 감염돼서 완전히 무분별 무감 맹종 상태가 됐다는. 그러니까 문재인이 연설의 박수리 연달아 박수 우리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와요. 복통이 터져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 상황을 봅시다. 지금 일촉즉발해서 뭐 9월 9일날 전쟁이 난다 뭐하든 뭐 별소리가 다 있었죠. 근데 4월 위기설은 어쨌거나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8월 말부터 9월 한 달 동안 울지 불등가에는 최대의 군사훈련을 합니다. 그것이 군사훈련 될지 실전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거대한 전략 자산들이 한 군데 모이는 것은 하루 이틀에 갑자기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한국에 현재 지금 2개 항공모함 전단이 있고 그 다음에 1개 항공모함 전단이 그 뒤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2개 항공모함 전단이면은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싸울 수 있는 전력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거기에 항공모함 전단이 하나만 더 들어온다고 하면은 이거는 아시아를 다 초토화시키고 남을 수 있는 누가 감히 상대할 수 없는 전력이에요. 그거 한번 움직이는데 돈이 얼마든지 합니까? 항공모함 전단 하나 움직이는데 돈이 얼마나 든지 합니까? 그러니까 항공모함 아무 나라는 못 가세요. 영국, 소련, 미국하고 영국이 4개 나라가 그렇게밖에 못 가지고 있어요.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중국.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국에는 2차 대전 이후에 냉전 시대를 능가하는 엄청난 CIA 특수부가 한국에 와 있습니다. 하나는 문재인과 북한 커넥션 관계를 전부 캐고 있습니다. 또 하나 남한의 황당하게 말한 것처럼 5만 명의 난파 간첩과 고정 간첩들, 5만 명의 핵심 간첩들을 전부 다 와치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국정원과 군대의 방첩부대는 완전히 대공사찰 문재인이가 국정원의 대공 기능을 없애버렸어요. 김대중이가 다 말살시켜놓은 거를 이명박 박근혜 때 겨우 조금 살렸는데 대공 모든 부서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군 내부의 대공 기능, 그러니까 군대 안에서 무슨 짓도를 해도 일체 사상적인 정치적인 사찰을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북의 빗장을 다 풀어놨다는 얘기예요. 한 예로 세월호 가족 대표, 세월호 유족 대표라는 사람이 문재인하고 추미애, 청와대 뭐뭐 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뭐뭐 소위 거물급들 거기 한 줄을 쭉 세워놓고 주머니에 손 넣고 이러고 기합을 주고 있습니다. 문재인이와 거기에 비서실장과 또 뭐 더불어민주당 누구 그냥 손을 이렇게 하고서 쩔쩔매면서 그 기합을 받고 있는 동영상이 지금 또 돌아다니고 있어요. 대통령 호통칠 수 있는 그 하나는 누구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다 빈 껍데기들이에요. 이미 연방제 통일은 껍데기만 남았지 연방제 통일은 됐습니다. 북한의 지령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뭐 지금만이 아니라 촛불부터 뭐 옛날 다 그렇지만은
대한민국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끝입니다. 문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닙니다. 강도질에서 빼앗은 강도지. 이건 대통령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정통 대통령은 박근혜로 끝났습니다. 그 말은 대한민국은 박근혜와 함께 끝난 것이고 박근혜가 깜빵에 들어갔으면 대한민국이 깜빵에 들어간 겁니다. 대한민국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제2의 광복을 위해서 다시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제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해서 과거에 독립운동 하던데 100배, 1000배의 결사각오로서 목숨을 걸고 이제는 가망이 없는 오늘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다 목숨을 바치고 제2의 독립운동을 해야 됩니다. 문재인이 말하는 똑같은 독립이라는 건 조카 통일을 말하는 거고 우리가 말하는 똑같은 독립이라는 말은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자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남한의 국민들과 해외에 750만 동포들을 계몽하는 태극기 흔들 맨날 흔들에 아무 일도 안 생겨요. 루터가 30년 전쟁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완성할 수 있었던 건 전쟁으로 이긴 게 아니라 레로 문서로 이긴 겁니다. 그 당대 모든 귀족, 제왕들에게 전부 문서로 가지고 계속 문서로 사람들의 정신을 일깨웠어요. 그래서 세속권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로만 캐톨릭하고 싸워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패는 칼보다 강합니다.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요즘 사람들은 그냥 감정, 이미지를 그냥 통째로 느낌으로 딱 들어오는 거 이거만 알았지 사람 머릿속을 바꾸는 이 패의 위력을 몰라요. 패의 위력은 누가 쓰느냐? 그놈들이 써요. 우리는 패의 위력을 지금 완전히 상실했어요. 패의 위력이 뭔가? 언론 보세요. 대한민국 언론이 다 뒤엎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 이상의 완전히 새빨개진 사람들, 새빨간 게 아니라 맹목적으로 좀비가 돼서 그냥 박수치고 따라다니는 이런 맹목적인 어정쩡한 이런 떨거지들을 우리는 다시 일깨워서 올바른 정신을 일깨워. 도산한청화 뭡니까? 배우는 게 힘이다. 배워야 산다. 이게 도산한초에 부르짖는 소리였습니다. 왜? 우리가 너무나 무지하고 모르기 때문에 서로 물고 뜨고 쌈만하다 결국은 나라를 배웠건데 오늘 대한민국이 똑같아요. 오늘 대한민국이 너무나 무지하고 몽맹하고 동서남북도 가리지 못하고 보수가 빨개보다 더 썩어서요. 이게 뒤집혀야 됩니다. 저는 좁혀하는 보수들 싹 다 쭉 없애버려야 돼요. 공산화돼야 됩니다. 공산화돼서 보수들 싹 쓸어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 뒤엎여서 그 다음에 새빨간 사탄에 물든 것들 다 쓸어버리고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런 위기에서 지금 마지막 결론으로 전쟁이냐 평화냐 이거밖에 남지 않았어요. 평화란 뭐냐? 평화협정을 통한 영구적인 평화. 문제가 뭐라 했냐면 영구적인 평화협정을 국회에서도 손을 대지 못하게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국회에서도 법을 못 바꾸게 완전히 완벽한 조과통일, 연방제 통일 법을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2019년은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 바로 100주년 기념합니다. 2019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에 100주년 되는 2019년을 남북 연방제 조과통일의 결정적인 시기로 삼겠다는 겁니다. 오늘 연설을 들어보면 아주 연방제 조과통일의 의지와 자신이 만만해요. 이 말을 아주 그럴싸한 말로 포장을 해가지고 속에는 무서운 독이 들어있는데 겉에는 아주 소프트한 아이스크림같이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역대 어느 대통령 연설보다도 가장 무시무시한 연설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걸 꿰뚫어보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왜? 껍데기만 가지고 모릅니다. 그 속에 숨어있는 DNA를 봐야 돼요. 본질과 원리를 봐야 돼요. 그 속의 핵심, 그 뿌리를 봐야 됩니다. 전쟁이나 평화나 둘밖에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제는 키신저가 6.25 때 했던 꼭 같은 6.25 때도 키신저의 에드슨 라인 이제 남북 미국하고 북한하고 이제
팽팽히 맞서서 미사일이 어느 게 날아가느냐 이런 시점이 오니까 키신저와 또 같은 카드를 꺼냈어요. 한반도를 포기하고 에디슨 라인과까지 일본, 대만, 필리핀, 인도, 중국을 포위하는 이 선으로 라인을 긋고 코리아를 포기해요. 그래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주고 외교관계 수립하고 평화협정을 만들어서 안정된 아시아의 평화를 이루라. 키신저와 트럼프한테 그런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과연 평화협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전쟁이 날 것이냐. 그런 결론으로 조카 통일되면은 최소한 1000만에서 1500만 명은 죽어야 됩니다. 김정일이가 그랬어요. 통일되면은 최소한 1000만 명은 죽어야 되고 1000만 명은 옷비불 돼서 다 탈출해 나갈 것이고 우리는 3천만 명하고 우리 2천만 명하고 5천만 명 가지고 넉넉하다, 충분하다. 월남이 망했을 때 600만 명, 구소련이 무너졌을 때 볼셰비키 혁명 때는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 후에 스탈린이 7천만 명, 모택동이 6천만 명, 월남이 600만 명. 이건 공산주의의 공식입니다. 왜? 공산주의는 배운 놈은 분별력이 있어요. 절대로 공산주의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꿈틀꿈틀하지. 그 다음에 배부른 놈, 가진 놈, 배부른 놈은 공산주의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기독교인 절대로 공산주의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득권자 과거에 해먹은 거 특히 경찰, 군, 장교 그 다음에 각계 기득권자들 면장 이상 뭐 해먹은 것들은 다 죽입니다. 6.25 때는 목전에서 봤어요. 저 전라도 어디 가니까 그냥 모순차리 하던 놈이 완전 들어와서 자기 주인, 이장, 바다리에 몽둥이 개패들 때려지. 이런 일이 우리에게 안 생기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배운 사람, 가진 사람, 기독교인, 분별력이 있는 자유와 배부름을, 자유의 맛을 아는 사람들 남겨둘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굴 주는지 압니까? 저희들 협력자. 우리말은 종북 세력이죠. 왜? 공산주의는 철저한 철칙이 있어요. 한 번 배신한 놈은 반드시 배신한다. 너희가 우리를 위해서 싸웠지만은 너희는 배신자야. 너희 조국, 너희 민족, 너희 나라 배신한 놈은 반드시 우리를 배신해야 다 죽입니다. 이건 공식이에요. 모택동도 그렇고 김일성도 그렇고 저희들의 협력자들 다 죽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건 뭐냐? 태우기도 좋아요. 그거 가지고 일 안 됩니다. 사람의 속을 바꾸는 심리전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개봉을 해야 됩니다. 자꾸 세미나, 토론, 자꾸 이런 걸 하면서 문서로 이런 모임으로 자꾸 사람들을 개몽시켜야 돼요. 유럽에 가서 젊은들 할 수 있는 젊은들 5도 좋고 4도 좋고 10도 좋아요. 많고 자꾸 세뇌를 시켜야 됩니다. 해봐야 역부족이에요. 괴로로 바위 때리기예요. 망가지는 건 쉬워도 망가진 걸 다시 회복하는, 더럽혀지는 건 쉬워도 더러워진 걸 씻어내는 몇 배도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을 일깨우는 좀 더 고차원적인 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정신을 일깨워서 하나하나 바꿔나가는 김성훈 기자라고 있습니다. 그 젊은 사람이 군 부대들 다니면서 이제 안보 강요를 하니까 거기에 80년대 김일성 공작금으로 공부한 386 세력들, 그러니까 영광급들입니다. 대대장, 연대장 급들은 그냥 막 벌벌 뛰면서 그냥 막 난리를 친대요. 근데 밑에 사병들은 다 대학 가다가 말고 이제 대학교 2년 가다가 전부 다 군대 간 사람들 아닙니까? 얘들은 전교조 교육밖에 받은 게 없고 대학, 중퇴하고서 군대 들어온 아이들은 다 머리가 있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정교조 배우 그밖에 배운 게 없어요. 김성욱 기자가 거기서 강연하고 6.25와 북한의 실상과 종북 세력의 실체와 이걸 낱낱이 스크린 가지고 다 이렇게 하니까 그거 끝나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아니 왜 이런 말을 우리에게 해주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이게 우리 책임입니다. 오늘 이런 사태는 우리들 책임이요 부모들 책임이요. 왜 우리에겐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냐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가능성이 있습니다. 몰라서 그래요. 386 북한 공작권 받고 공부한 엘리트들
이 18,000명이 지금 정부, 국회, 정보기관, 언론, 모든 정계, 각계각층의 이 골수들이 지금 다 베껴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장악하고 움직이고 있어요. 보수, 우위, 나라를 사랑하는 세력에는 이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골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그저 좋은 걸 좋다 자기 몸이나 살이고 그저 적당하게 넘어가면서 자기 생색이나 내려고 어디 이름이나 내가지고 조금 기회가 오면 뭐 감투 하나 쓰려고 태국 결과 봤죠? 탄핵되니까 저희끼리 싸우고 감투 하나 싸우고 남자들대로 당신 밀어줄 테니까 우리 감투 하나씩 장관 하나씩 주겠어 안 주겠어? 이게 보수예요. 대한민국은 가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밑바닥에서 어린아이부터 이제는 선과 악, 적과 흑, 하영업 흑과 배, 옳은 거가 그런 거, 잘못된 거 옳은 거, 이거를 어린아이로부터 가정에서부터, 유태인들은 가정에서부터 교육합니다. 민주주의는 가정에서 나오는 거지 절대로 정치 무대에서 민주주의 나오는 게 이게 미국과 유럽의 민주주의입니다. 이제는 국민을 계몽하는 것 이상 중요한 게 없어요. 태국이 10,000명이 들고 나오고 1,000,000명이 들고 나오는 것보다도 그건 일회성으로 그냥 지나가면 바람으로 다 끝나고 맙니다. 남은 게 뭐 있어요? 사람의 정신을 일깨워야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제2의 독립운동을 하는 비전한 각오를 가지고 이제는 좀 더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저놈들 못지않게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좀 더 구체적인 이런 국민을 계몽시키는 지금 어정쩡한 멍청이들이 지금 거의 40% 50%가 멍청이들입니다. 골수 얼마 안 돼요. 바로 이 40% 50%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바람 이를 보면 이명박이 바람 절로 불면 또 노무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우리는 완전히 잡아야 됩니다. 중간에 뭔지도 모르고 좀비 왔다 갔다 하는 이것들이 바로 우리의 자산이 돼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모든 전략과 이걸 바꿔서 우리들 자신부터 정신적으로 확실히 무장해서 공산주의가 뭐며 공산화가 뭐며 공산화되면 어떤 결과가 오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오늘의 상황도 좀 더 분석적이고 좀 더 구체적인 오늘의 상황을 잘 판단해서 남은 것은 전쟁이냐 평화냐 결과는 평화협정되면 월남처럼 피 흘리지 않고 조과통이 됩니다. 그럼 전쟁 나면 어떻게 됩니까? 피를 흘리죠. 30분 내로 북한은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30분 내로 북한은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7,000발의 미사일이 700개의 목표물에 한 목표물에 10개의 미사일들이 가게 되죠. 뭐 핵을 날아본 도 없고 김정은이가 어디에 숨어있든지 김정일이 죽이는 게 간단하지 않아요. 김정일은 평양에서 신의주, 평양에서 진남포, 평양에서 백두산 밑에까지 김정은이만 사용하는 그러니까 김정일만 사용하는 비밀 땅굴 통로가 있어요. 한 번도 아무도 사용 못합니다. 땅굴 속에 들어가도 평양 밑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위치는 다 압니다. 그 입구만 때려부시게 되면 도가니든 주의 말라줍니다. 하자고 안 해서 그렇지 하자꾸나 하면은 북한은 30분 내서 길어봐야 상황 끝납니다. 남한의 피해 입어봐야 몇십만 명 정도 지금 국방선에서는 시나리오 시뮬레이션으로 다 이런 시나리오 저런 시나리오 피해가 인명피해가 얼마나 나와 최악의 경우 핵폭탄 하나가 서울에 떨어졌을 경우까지 감산해서 제네신 무기 각종 시나리오에 따르는 모든 시뮬레이션으로 결과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결론 내리겠습니다. 몇십만 명, 100만 명 죽고 자유, 평화, 통일되고 남북 문제가 해결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조화, 평화, 통일돼서 1,000만 명, 1,500만 명이 엄청난 학살을 당하는 게 좋습니까? 전쟁은 하자고 할 때에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거고 하자고 할 때에 적의 숨통을 멈출 수 있게 하는 거지 전쟁을 피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도 적화,
안 일어나도 조카. 이게 결론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왜 조카냐? 전쟁이 일어나고 북한이 망하는 문재인이가 북한의 붕괴는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절대로 흡수 통일하지 않는다. 제가 그런다고 됩니까? 자, 북한이 무너져요. 남북이 다 통일된다고 합시다. 어떤 상태가 될 겁니까? 그래도 조카 통일입니다. 북한이 무너져도 조카 통일. 평화, 전쟁 없이 평화협정을 맺어도 조카 통일입니다. 왜? 나라를 바로 세울 세력이 없고 나라를 바로 세울 인물이 없어요. 이게 결론입니다. 그 이상은 나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계기에서 잃어버린 나라, 빼앗긴 대한민국과 빼앗긴 건국절을 다시 해보면서 우리야말로 남북 자유, 평화, 통일된 진짜 독립을 위해서 빼앗긴 대한민국을 다시 찾기 위해서 일제시대와 같은 제2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우리 여기 한미혁단체 회장, 이사장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한미혁단체에 목숨 내놓고 할 사람이 하나나 있겠는가 둘이나 있겠는가 나는 자신이 없어요. 오히려 엉뚱한 젊은 사람들이 목숨을 내놓고 대동해요. 이제는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밖에 해결책이 없습니다. 기도입니다.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일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세력을 자꾸 형성하는 겁니다. 껍데기 정신적인 조직이 아니라 같이 사령신처럼 목숨을 같이 걸 수 있는 진짜 동지. 이거는 정신혁명이요. 이건 사상혁명으로 정신은 정신으로 사상은 사상으로 대결해야지 무기 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